자,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첫 번째 주제는 주체 사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이 주체 사상 얘기가 나왔죠. 태영호라고 하는 국회의원 이 사람이 질의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은 선생님께서 한 방북 과정 여러 차례 방북하시면서 파악하신 나름대로 정리하신 주체 사상에 대한 입장, 주체 사상 어떤 사상이다.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태영호 씨가 국회에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아니 뭐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주체 사상은 좀 압니다. 가서 그게 주체 과학원이라는 게 있어가 제가 그게 초청을 받고 방문 가서 갈 때마다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토론 많이 했는데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기독교 사상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보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까지 쭉 이 진화해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김일성 주석이 반일 사상으로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분 독립운동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씩 둘씩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붙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온 것이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사상이다. 그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회주의라는 건 물질 중심입니다. 물질 법칙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인데 사람 중심이다. 물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온 게 주체 사상이 첫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여기는 주체 사상에 보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주성, 의식성, 창의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주성이나 의식성이나 창의성이나. 그래 이걸 이제 학교에서 쭉 가르쳐 주고 있죠. 인간이 생물학적인 인간에서 사회, 정치, 생명체, 사회 정치적 생명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회 정치적 생명체가 되면은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당이 중요하고 민족이 중요하고 국가가 중요하고 이런 단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와 개인 사이는 그 사람들이 항상 내거는 것이 그거 모르면 주체사상 모릅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겁니다. 그 구호를 따라가 가지고 이제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존재하고 또 하나를 전체가 돌봐야 된다. 이 사상을 주체 사상이 상당히 완벽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사회, 정치, 생명체가 되고 나면은 전체를 위하는 이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 개조입니다. 태영호 씨가 나와가지고 나는 주체 사상을 버리고 나왔다.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히 불렀으니까 자기는 개조가 됐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체 사상 버렸으면 무엇을 버렸느냐?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저만큼이라도 주체 사상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원조라고 그랬대 또 그거는 농담으로 했는 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 사상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그 뭐 탈북자든 뭐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개인 숭배 사상이다. 이렇게 딱 정식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접근하지 말고 배우면 안 된다. 뭐 하여튼 이런 주장을 하는 그 근거가 개인 숭배 사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개인 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결과로서 개인 숭배가 나오지 주체 사상을 공부를 하고 신봉하게 되면은 그 주체 사상을 창시한 진짜 원조가 김일성이거든. 그러니까 그 원조를 이제 말하자면은 존경도 하고 선망도 하고 또 믿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숭배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상을 김일성 숭배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금방 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뭐 태영호 씨가 자기가 이제 주체 사상의 원주라고 하는 걸 농담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황장엽 씨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번 만나셨죠. 근데 황장엽 씨 얘기는 한국에 와가지고는 주체 사상을 정립했다 자신이. 그리고 태영호 씨는 자기가 원조라고 하고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황장엽 선생은 제가 퍽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북한에서 볼 때 취약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독립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다 독립운동 만주에 사고 다 할 때 자기는 일본에서 가서 공부한다고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황장엽 씨를 주체사상의 무슨 철학이라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주체사상은 김일성이가 창시했고 그걸 또 물론 내려오는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합해질 때 황장엽 씨가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황장엽 씨도 주체사상을 만들었던가 원조라 이런 얘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영호가 난 원조대 내 원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저는 원조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그 어떤 원자에다가 조상이라는 조자가 그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얼토당토 않은 얘기예요. 그런 실언과 그런 그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평양 가면은 주체사상 토론을 그분들과 많이 합니다. 그 어떤 몇 사람들이 주체사상 이론에 아주 앞장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 미국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합니다. 토론도 많이 합니다. 제가 가서는 미국 민주주의가 미국 정치 제도가 어떤 거냐 하는 걸 가지고 강의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하고 외국 대학에도 가서 했습니다. 학생들 질문하는 거 보면은 아주 많이 압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알려고 하는데 주체사상을 빼놓으면 북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이 안보 무슨 법인가 하루라도 빨리 무산화 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남북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전문가분을 초빙해가지고 그럼 이게 남쪽에서 이렇게 강의, 토론회 이런 것도 열면 좋겠네요. 제발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제가 볼 때는 남쪽에 나와가지고 주체사상에 대해서 토론하고 비판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남쪽 분들이 주체사상을 어느 정도로 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 철학적인 또 신념 체계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야 토론이 되지요. 교수들이. 그래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남북 학자들을 합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핵 문제도 남북 학자들이 합해가지고 토론하고 한국에 가니까 뭐 통일 연구소도 많고 북한 연구소도 많고 북한 사람들은 오지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북한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태영호 같은 사람 앉혀놓고 얘기를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북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학자들 차원에서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남북 합해가지고 운영하는 대학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저는 개성평화대학이 좋다고 봅니다. 개성에 성균관도 있습니다. 교육도시입니다. 제가 평양에 가서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묻는 게 있어요. 서양의학을 할래? 동양의학을 할래? 뭐 가지고 진단하고 치료할까? 그래 물어요. 그래 후에 알아보니까
그 동양어학이라는 거기는 고려어학이 우리 침 맞고 뭐 뜸뜸하고 이런 거예요. 예, 지정학적으로 동양과 서양이 지금 또 분단되었기 때문에 두 개 다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점, 저게 좋은 점 해가지고 훌륭한 이과대학을 하나 만들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양의학은 예방이고 서양의학은 치료입니다. 예방과 치료를 조화시키는 그런 이과대학을 우리가 만들자 이런 생각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도 우리 고유한 악기와 음악의 그 창이 있지 않습니까? 창 그거 들으면 한 맺힌 사람은 한을 푸는 것고 아주 그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세계에 전파시키고 우리는 삼성 뭐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원자 폭탄이나 만들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창을 잘하고 이런 민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예술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론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데서 좀 발견해서 세상에 선을 보이자.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대학에서 남과 북이 해외 모든 우리 민족이 합해가지고 대학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남국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주권 방송에서 주최를 해서 한번 하십시오. 제가 이 사람 저기 사람 모아드릴게.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세계를 뒤흔든 한반도 대화 역사. 오늘은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진행됐던 정상회담을 주제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된 게 있어서 그 담화를 통해서 2차 북미 회담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보면 2차 회담이 정말 세계적인 회담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선생님께서 2차 북미 회담이 실패할 것이다.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그런 예상을 하셨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꼭 실패하리라고 봤습니다. 왜냐? 미국에서 진지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찮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육자회담에서도 다 나타났지만은 북한이 받을 수 없는 것만 찾아가지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마치 해결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핵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과격한 해석인지 모르지만은 미국이 모두 다가 아주 깊게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북한 핵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핵 의혹이라도 있어야지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러면은 포기한다고 전언하고 조인하고 손 씻고 나오면은 미군이 저게 있을 이유도 어렵고, 그리고 미국에서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에 무기를 팔기도 어렵고, 남한이나 일본에 무기를 저장 안 해놓으면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북핵을 진정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미국의 그 정책 결정자들이, 더구나 그 딥스테이트라고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존 볼턴이 노란 봉투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리비아 모델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라고. 리비아 모델은 항복하라는 건데 그게 어디 협상해서 해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항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또 북한이 이것저것 다 영변까지 포기할 거기에 준비돼 가지고 하노이에 왔습니다. 그래서 60명이나 기차를 타고 그렇게 오래 와가지고 보니까 미국이 하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포기하려면 다 포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여러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핵국가가 된 거는 이제 어떻게 무르를 수가 없다 이거. 다시 돌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또 만들면 되지. 우리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핵무기는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하면은 미국 국리에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북미 간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담은 계속 실패할 겁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하노이 회담이 그러면 그 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회담이었는데 이게 개최된 배경, 왜 2차 회담이 개최가 됐는가? 잘 몰라서 그래요. 상대방을 잘 몰라서 그렇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 뭐 사인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걸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군산복합체의 그 압력을 트럼프가 막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의 획일적인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그런 국가가 지금 아닙니다. 그런 이제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이 병 문제를 다루는 거 보면은 이 국론이 통일 잘 안 됩니다. 저 북한 그럼 하고 평화 조약을 할까?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이 절반 딱 갈라져 가지고 그게 상원과 하원이 갈라질 수도 있고 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수결로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오판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차 회담이 실패하게 된 배경, 여기에 트럼프와 볼턴이 했던 얘기처럼 강경 세력의 어떤 작전,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각각 기대하는 치가 많았어요. 더구나 평양에서는 이 제재를 어느 정도 한 9개 정도는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을 기대를 하고 왔는데 실무선에서 아무 접촉 없이 정상끼리 만났으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강경 세력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이 해결 안 되도록 자꾸 종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 봉투를 보내가지고 리비아를 했고 노란 봉투 안에 뭘 들은지 트럼프는 몰랐을 거예요. 존 볼턴은 딥스테이트에 바로 핵심이 있다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쌤, 그 담화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미국은 바로 그때 2019년 초 하노이에서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해주는 것 같은 신용을 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핵 중추를 우선적으로 마비시켜 놓고 우리의 전망적인 핵 계획을 혼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래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제재의 사슬을 끊고 하루라도 빨리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해 보자고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네, 북한이 실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비핵화 조치를 결심했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데 네. 어떠십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할 각오와 태세가 되어 있다 부분 이렇게 보시는 건지. 비핵화를 하라. 그 유훈에 비핵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금 모순적인 그 말을 김일성 주석이 했지요. 우리는 핵이 있어야지 국가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다. 핵이 없으면은 그 열강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다. 일본까지 합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조선 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핵 능력은 가지되 핵을 사용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핵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핵을 없앨 용의가 있었습니다. 다 사인할 겁니다. 그래도 과학자 있고 원료 있고 하니까 한 3, 4개월만 하면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다 이렇게
진정으로 핵을 영변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준비가 안 됐죠. 북은 비핵화 조치를 더 취할 용의와 각오와 결심 계획이 다 있는데 오히려 이 상황 자체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줄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이제 북한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고 하면은 꼭 줘야 되고 꼭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조약입니다. 그럼 뭐 요새 전쟁을 종전하는 조약으로 바꾸자.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평화조약을 해야지 국가와 국가 간에는 조약이라 해야 됩니다. 그건 미국이 줄 준비도 안 돼 있고 주고 싶어도 줄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지 조약은 지금 상원은 아무도 못 움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나 혹은 민간인들이나 지성인들이나 언론인들은 전부 다 북한은 참 빨갛다. 빨간 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빨간 거는 무섭다. 이래가지고 그 북한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딥스테이트 사람들입니다. 군산복합체 사람들입니다. 북한을 저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대한민국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변하든가 북한이 붕괴하든가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 하나도 절대 안 됩니다. 그 뭐 요새 변해가지고 전부 탈북자들이 거짓말만 하고 앉았어요. 북한이 뭐 아파트를 얼마 팔고 뭐 사고 남쪽에 부동산 팔고 사는 것처럼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북한에 가서 아파트 내 돈 주고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전부 거짓말 한 거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참말 못하겠거든. 뭐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주체 사상에 대해서 그래 한번 보자. 그러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해서 잘잘못을 또 길고 짧은 것을 서로 맞대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도 핑퐁 외교 하고 나서 관계 정상화 논의가 됐고 한 7년 만에 외교 관계가 수립됐지 않습니까? 예. 북과 미국 간에도 좀 그런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외교 관계 수립, 평화조약 체결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생각하는데 생각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가만 놔두면은 가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자본주의화 된다. 부동산도 다 사유화가 되고 다 거짓말 지금 하고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하고 진짜 아는 사람,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북한을 가만 놔두면 저거 망한다. 저거 자본주의화 돼가지고 망한다. 항상 보고 있는 것이 동독만 서독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정치가들 보면 뭐 A, B, C 전부 다 독일 가가지고 보고 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동독과 서독 관계와 우리 한반도 관계는 이거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동독 서독에 가가지고 뭐 배워온다고 그러는데 뭘 배워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옛날 동독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이 오히려 더 살기 좋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사회주의에서 물들은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와서 경쟁을 못합니다. 그 요새 뭐 미국도 지금 말이죠.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자 하는 법안도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로 굶어 죽고 집이 없어가지고 다리 밑에 가서 자고 아프면은 약도 못 받아 먹고 이런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에 집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이 됩니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그럼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조화돼 가지고 둘 다 장점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통일 연방 정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 꿈이어야 되고 또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2차 회담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하나 그 질문은 국제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런 인식이 좀 정리된 것 같은데 북은 비핵화 의지가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또 확산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북을 알고 미국을 알고 이래 하면은 미국은 북핵을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준비도 안 되고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고 북은 경제적인 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의사가 있죠. 핵을 포기한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북한이 원하는 거는 뭐 쌀을 달라, 의약품을 달라 이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걸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받아 먹으면서 어디 최신이 섭니까? 그러니까 북에서 남쪽에서 더구나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쪽은 어떻게 하면은 제재를 일부라도 완화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둘이 만나는 것 중재 역할을 한다. 그거는 중재 안 해도 자기들이 뜻이 맞으면 만나고 또 창구가 있습니다. 뉴욕에도 창구가 있고 개인적으로 개인을 통한 창구가 있고 제가 몇 창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중매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쁘고 식량이 없으면 생명권이 없는데 그 생명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북한 사람들이 정부가 박탈시킨 게 그것만은 아닙니다. 박탈시키는 게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박탈시켜 생존 못하게 만드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남쪽에서도 좀 토론도 하고 봐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과 그리고 대화의 역사, 오늘은 이제 2차 북미 회담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